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쥐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가 3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온 어머니에게 지급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 구하라법이란 무엇인지, 지금 상속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식의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수령을 하고 또 심지어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모습, 그동안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는데요. 최근에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에게도 이런 상속권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지영희 기자와 자세한 상황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지난해 말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하라법, 이 발단이 된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네, 구하라 씨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던 가수입니다. 네. 그녀를 잃은 가족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그녀를 둘러싼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20여 년 전 자녀를 떠안았던 구하라 씨의 친모가 딸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정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그가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하라 씨의 아버지는 슬픔 속에서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딸에게 미안하다면서 자신의 상속 재산을 그녀의 오빠에게 양도했지만 20년 전 가출했던 어머니는 딸 재산의 절반을 집요하게 요구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고 구하라 씨 아버지에게 상속이 돼야 할 재산이 오빠에게 양도가 되었고 이 재산의 절반을 오랫동안 연락도 닿지 않던 생모가 요구하고 나선 거군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구하라 씨 오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에 이 가슴 아픈 가족사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남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네, 구하라 씨의 오빠 구모 씨에 따르면 남매는 오래전부터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이 11살, 9살이던 시절 친모는 집을 나간 뒤에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건설일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하고요. 네. 물론 양육비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구하라 씨가 옛 연인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힘들어할 때 우울증 치료차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서 친모에게 연락한 것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합니다. 네, 그 오빠의 입장에서는 구하라 씨를 키운 게 할머니와 오빠인 건데 20년 동안 아무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구하라 씨가 남겨둔 재산을 상속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매의 친모는 이미 오래전 남매의 친권을 포기한 상태인데요. 구하라 씨가 불행하게 사망한 후 그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광주지방법원에 구하라 씨의 재산을 나에게 50% 달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일단 궁금한 거는 이혼을 했고 또 친권까지 포기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상속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어떻습니까? 네, 이혼을 하고 자식을 돌보지 않았어도 혈연 관계만 있으면 법적 상속인 자격은 유지됩니다. 민법상 상속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인데요. 구하라 씨는 미혼이라서 친모가 오빠보다 상속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은 이해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자, 구하라 씨의 경우 아무리 친모와 혈연 관계라고 해도 뭐 상속의 결격 사유라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게 전혀 반영이 되지가 않는 건가요? 네, 이러한 문제는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1004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건데요. 현행법상 상속권자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유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 사유가 아니면 상속인 자격을 박탈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상속을 노리고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치사 또는 유언을 철회하거나 유언장 위조, 변조하거나 등 5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 사례가 아니면 상속인 자격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혈연관계에 따라서 부모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런 민법 규정이 굉장히 오래전에 제정된 내용이라는 거죠. 특히 말씀하신 대로 현실 반영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민법 규정은 1958년 제정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인데요.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양상임에도 민법이 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라 씨 가족은 결국 이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죠. 네, 모친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했고요. 모친은 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현재 반박 서면을 내고 대응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에 반발한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은 이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의 의무를 추가를 해달라면서 국민동의 청원서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의 추천 없이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구하라 씨의 오빠가 지난 3월 18일 국회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을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에 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됐고요.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상속 결격 사유에 가족의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도 추가를 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를 구하라법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요. 이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구하라법은 민법 규정을 고쳐서 부당한 상속을 막자는 겁니다. 구하라 씨 오빠의 법률 대리인의 설명에 의하면 구하라법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게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구하라 씨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법 개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설사 법 개정이 된다 해도 이미 구하라 씨의 유족들은 법령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원칙인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 법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는 단지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촉구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결국 구하라 씨 재산의 절반은 그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그 생모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친모의 묵이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자,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뭐 다했다 이렇게 어떤 부모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좀 책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법에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네,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 중에 그 사람의 기여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만 상속 대상으로 한다는 법입니다. 이런 민법상 기여분 때문에 만일 구하라 씨 재산이 증가하는데 부친의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 중 이 기여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친과 모친이 나누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법원 판례를 보면 이 기여분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구하라 씨 가족 측 입장에서는 이 기여분에 대한 전향적인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어요. 사실 자식을 나몰라라 한 부모에게 상속하지 않는 게 도리일 것 같긴 한데 왜 통과되지 못했을까요? 네, 일단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없던 법을 새로 만들려다 보니 과연 기준이 어느 정도냐, 20년이냐, 25년이냐 이런 기준이 없어서 계속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론을 펴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기준이 너무 뭐 주관적이면 곤란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런 와중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119 구조대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가 업무 중 얻은 외상 후 트라우마와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애초엔 순직 처리도 안 됐다가 지난해 10월 A씨 아버지와 친언니가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한 끝에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족연금도 결정이 났고요. 그러자 32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던 친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의 몫을 챙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사실이라면 정말 유족들이 분개하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친모가 전혀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의 부모님은 1988년 3월에 협의 이혼을 했었는데요. 당시 순직 처리된 소방관이 겨우 2살 때였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배추, 수박 장사 등 30년 넘게 노점상을 하면서 홀로 A씨를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이혼 이후로 엄마로서 딸에게 어떤 부양 의무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부양의 의무도 하지 않았다. 그럼 양육비 지급은 물론이고 연락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연락을 한 적도 없었고요. 생판 모르게 30년 동안을 지낸 겁니다. 그렇게 부모로서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죽은 딸이 남긴 연금과 퇴직금 등을 받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냈다면 딸의 사망 소식은 어떻게 알았고 또 유족 급여는 어떻게 받아가게 된 걸까요? 네, 공무원 연금공단은 연금 지급이 결정났던 시기 친모인 B 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친모인 B 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의 약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 원도 받을 예정이고요.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벌써 1억 원 정도 되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유족들은 현행 민법상 친모가 유족연금을 못 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대신 친모에게 과거 두 딸의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맞소송을 걸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부양의무가 있고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밀린 양육비를 이제 청구한 건데요. 자, 그러면은 양육비 얼마나 청구한 건가요? 네, 약 1억 9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맞소송을 걸었는데요. 양육비는 이혼 시점인 1988년 3월 이후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네. 네, 첫째 딸은 8,600만 원이고요. 둘째 딸은 1억 3,500만 원 등 총 1억 8,9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내 유족들은 꼭 뭐 이 양육비를 받아내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친모의 태도에 좀 분개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에 대해서 친모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이에 친모 B 씨는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서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나와서 아이들의 물리적 접촉을 막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B 씨는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면 전 남편이 엄마를 왜 찾느냐며 두 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이혼 후에 두 딸 앞으로 매달 1만 원씩 수년간 든 청약통장 사본과 현직 목사로서 그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선행을 베푼다는 주변인의 탄원서를 근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모두 4차례 재판과 조정이 진행되는데요. 선고는 지난 6월 10일 변론을 끝으로 오는 7월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그 구하라 씨 얘기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다시 이 구하라법의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이 됐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면서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상속 제도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가정별로 그런 특별한 사정들을 일일이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의 신중한 판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여기까지입니다. 지영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